누구나 한 번쯤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감정이나 욕망을 상상으로 대신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상상 속에서는 완벽한 데이트 장면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상상은 잠시나마 현실의 아쉬움을 달래주었죠. 하지만 어느 날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상상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저 현실을 회피하는 방법일 뿐일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깊은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상상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현실 도피인지 아니면 내면을 들여다보는 창문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죠.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상상과 고독의 가치에 대해 깊이 사유한 철학자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장자크 루소입니다. 오늘은 루소의 삶과 사상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상상이라는 행위의 의미를 재발견하려 합니다. 루소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로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단순한 자연 찬미가 아니었습니다. 루소는 평생을 고독과 오해 속에서 살았고 그 속에서 상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말년 작품인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서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며 산책했고 그들 앞에서 내 마음을 펼쳐 보이는 것으로 안도했다. 루소는 현실 세계에서 받은 상처와 오해로 인해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혼자 숲을 거닐며 상상 속 대화 상대를 만들어냈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감정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상상 속 관계, 특히 마음속에서 타인과 대화를 나누는 상상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을 겪은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상 속에서 하지 못했던 말을 해보며 감정을 정화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루소의 상상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의 정화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루소의 상상은 단순한 위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상 속 인물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이 제공하는 정서적 안전망 속에서 그는 더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됐죠.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서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내가 사람들과 멀어지는 건 그들이 아니라 나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 비판을 넘어서 상상 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상상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셈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도 상상적 성찰은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갈등 후 상상 속에서 그 친구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모습은 실제로 자기 성찰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루소의 상상은 단순한 내면 탐색을 넘어서 그의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상상 속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질문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질문들은 결국 그의 철학적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할까? 내가 느끼는 고독은 내가 만든 걸까? 아니면 주어진 걸까? 사람들 틈에 섞이는 삶이 정말 정답일까?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자기 위로를 넘어 루소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찰은 결국 나는 자연 속에서 고독할 때 가장 진실된 나로 존재한다는 철학적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루소는 에밀에서 자연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으며 스스로를 속이는 건 언제나 인간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루소가 자신에게 맞는 삶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연 속에서 고독한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루소는 상상을 통한 내면 탐색이 결국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음을 인식했죠. 이러한 루소의 철학을 배우기 전까지 저는 상상을 단순한 현실 도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을 통해 상상이 자기 이해와 성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루소의 관점에서 상상은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첫째, 감정의 안전한 출구가 되어줍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울이 됩니다. 셋째,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 상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깊은 사유의 세계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